투자인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다고 해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IMA 예. 계좌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하지 마세요. 일단은 하지 마세요. 이것도. 특히나 하지 마셔야 될 분들, 지금 이거 5, 60대 분들이 주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은퇴 자금을 위해서 5, 60대이신 분들 하지 마시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렇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 일단은 하지 마셔라. 너무 결론부터 얘기하셔서 내용을 네. 안 들으시면 어떡하죠? 근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하여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에는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5천만 원 벌면 세금만 1,000만 원 안팎 끼어서 막상 매도 버튼 못 누르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RIA 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진짜일까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요즘 관심 뜨거운 RIA 계좌에 대해서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최근에 정부에서 RIA 계좌를 연다고 해가지고 네. 다들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해외 주식 하시던 분들은 워낙 세금이 세니까 그렇죠. 이걸로 좀 줄여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네. 이게 뭐예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마치 선물처럼 나타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에 대해서도 잘 이해도 안 가고, 이 취지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미국에 혹은 뭐 중국에 해외 우리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해외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판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네. 원래는 원칙은 22%입니다. 그런데 250만 원까지는 공제. 봐줘요. 예, 네.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200만 원 수익이 났다. 이거에 22%야는 아니고 2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RIA라는 녀석에다가 이 계좌를 만들고 미국 주식을 여기다 갖고 있는 걸 담아가지고 팔게 되면 그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팔면 안 되고 판 다음에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야 돼요.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자, 해외 주식을 사려면 우리가 원화로는 못 사죠. 네. 그래서 그걸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나라의 통화로 바꾼 다음에 주로 이제 달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미국 주식을 사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뭐 서학개미 이제는 뭐 익숙하잖아요.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시장에서 이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 몫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라. 그리고 손해진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좀 바꿔라. 약간 현대판 금모으기 운동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일정 계좌에 넣어놔야 되고 조건을 단 게 국내 주식을 산 다음에 이걸 또 다시 팔아가지고 바로 또 해외 주식 사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네. 1년 이상은 좀 들고 있어라. 그럼 한 번 들어온 달러가 한 1년 정도는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낸 계좌가 아직은 출시 안 됐지만 네. 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RIA 계좌라고 부르면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역전압 같은 말이죠. 네. RIA, 리아라고 부를까요? 뭐 아직 그렇죠. 리아. 리아. 요 계좌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고, 그 혜택을 주는 거는 뭐 1분기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라 그럴 때 하면은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급한 겁니다.
달러가 많이 급하니까 1분기 하게 되면 100%. 양도소득세의 100%. 그렇죠. 뭐 2분기는 80%, 3분기는 50%. 이거는 그냥 안이에요. 안. 이런 식으로 빨리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럼 미국 주식 사가지고 네. 그때 가서 RIA 담고 막 이건 안 됩니다. 요게 발표된 게 24일이잖아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한해서.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한정적이죠. 이미 네. 투자를 하고 계시던 분이어야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고 계신 분이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니면 23일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앞으로 주가가 쭉 올라가지고 출시가 됐을 때는 한 번쯤 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런 분들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 네. 그러면 24일 이전에 해외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어쨌든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니까 적어도 25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나실 분들 혹은 나신 분들인 그렇죠. 거고. 근데 이거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서 국내 주식을 사는 거 네.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RIA 리아라는 요 계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요거 내역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걸 또 그렇죠. 띄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계좌를 하나 별도로 만들자. 그래서 해외 주식 갖고 있는 걸 여기에 담도록 하고 그 안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미국 주식 A라는 미국 주식이 B라는 한국 주식으로 바뀐 거 이거는 확인이 딱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유지했는지를 요 계좌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 그리고 이건 이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1년 뭐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그 기간도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하반기면 뭐 12월 31일까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날로부터 1년 동안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내후년까지 정도로 뭐 보면 길게 되겠네요. 보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나온 그 보도 자료의 내용을 딱 보자면 네.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정 금액까지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괄호 열고 5천만 원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익이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발생하면 약 대략적으로 22% 하면 뭐 1,100만 원 정도 세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익이 5천만 원이면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심플한데 그게 네. 아니라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음. 그러면 내가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샀어요. 10년 전에 그 자율주행차로 유명한 테슬라를 샀다. 그럼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산 주식을 5천만 원어치 팔았을 경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뭐 몇 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 면세를 해주겠다는 거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고 매도 금액 기준이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1,100만 원이겠네요. 사실 내가 파는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한 12월 10일 정도에 사가지고 수익이 한 1, 2% 난 주식.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팔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부담해야 될 세금 훨씬 더 적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판 금액이 똑같이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러면 이게 맞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있을 것이고 뭐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서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요참에 조금 세금 공제 좀 받자 하는 분들은 수익 크게 난 분들만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 거.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야 이건 설마 매도 금액 기준이겠어? 양도 차익 기준이겠지. 이거 다 어떻게 계산해?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건 해외 주식의 매도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는 단순히 주가에 대한 양도 차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환율에 의한 것도 계산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직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 때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는 특히나 분할해가지고 매수한 경우에는 그때의 기준 환율을 다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계산도 안 되는데 이게 돼? 그럼 궁금한 게 네. 제가 만약에 올해 너무 대박이 나가지고 네. 1억 250만 원의 수익을 봤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세금은 2,2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딱 그냥 딱 떨어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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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네, 해보면 예. 2,200만 원인데 그러면 난 이거를 팔고 이거 5천만 원만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반만 팔면 네. 그럼 이 양도소득세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가지고 수익 난 부분이 있고 내 원금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5천만 원 팔았으면
제가 생각하는 쪽에 유리한 거는 이건 다 순수익이야. 그치. 과세 대상 수익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비과세 해줘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은 따블이 난 거다라고 한다면 아니 절반은 네 돈이고 절반만 수익이야. 그래서 2,5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거는 22%로 과세할게. 이게 세금을 깎아주려는 사람의 입장이겠죠. 정부 입장이겠죠. 근데 그런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출시가 예정된 시기가 2월이라 그랬거든요. 네. 다음 달입니다. 네. 다음 달인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지금 할만한 건지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팔려고 했던 사람도 일단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하려고 했던 사람도 나오면 팔자. 기다려보고 그러면 요 시기가 뭐 달러의 씨가 마르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보면은 환율이 한창 날릴 때 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나라의 입장에서는 설마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생각했을까 싶은데 그냥 약간 좀 의심을 해보면 그냥 각자 1인당 5천만 원씩만 좀 환전을 해줘라. 그런 느낌이에요. 딱. 네. 그러니까 딱 매도금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건 야 5천만 원 좀 달러 좀 공급해줘. 네. 한 많이는 좀 그렇고 우리가 세금 또 많이 깎아주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게 될 것이며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막 5억 이래 버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한 5천만 원씩만 지금 주식 해외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의 10%만 환전을 하더라도 꽤 많은 돈이 들어올 거야라는 약간 단순 계산을 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좋게 보자면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네. 액션인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정리도 되기 전에 일단은 발표. 야 내일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네. 파티할 거야. 맛있는 거 해놓을 거야. 음. 라고 해가지고 기대만 이렇게 자극해 놓은 거. 이게 보니까 정부가 요거를 똑같이 2016년에서 17년에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때는 이제 오히려 환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쵸. 오히려 외국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에 몰려들어서 지금은 아마 그 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때보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돌아오게 되면 그때보단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학습이죠. 예. 이때 당시 2016년, 2017년 했던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었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게 심플하잖아요. 여기에 이 펀드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내가 수익이 얼마 나는지 세금은 나는 면제구나.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무 막 100%, 80%, 50%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럼 예예요, 뭐에 대한 100%냐. 세금을 아예 다 깎아줄게. 비과세 네. 아니면 80% 약간 과세 이런 느낌인데 그런 기준도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면 지금 막 파실 분들이나 이럴 분들은 어떡하지?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사실 팔 거면 다음 달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팔아도 크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 주가가 지금부터 곤두박질 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그거죠. 오히려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달러를 쥐고 있게 되는 한 달 정도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을 테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돼서 환율이 이때 낮아지면 사람들이 그때 환전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요즘에 그러네. 달러를 많이 그쵸. 모아두잖아요. 네. 비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나오는 꼼수가 요즘에 RIA 계좌에다가 옮겨서 팔고 그 5천만 원을 팔고 국내 주식 네. 사도 그 돈으로. 가지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아서 이제 환전해서 미장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이거. 사실상 내가 5천만 원치 미국 주식 갖고 있고 5천만 원치 국내 주식 갖고 있어요. 갖고 있던 이 미국 주식 5천만 원치를 바꾸는 거지. 네, RIA에다 넣고 국내로 바꾸고 그냥 일반 계좌에 갖고 있던 국내 주식은 그냥 일반 계좌에 미국 주식으로 바꾸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미국 주식, 국내 주식 각각 5천만 원씩 똑같습니다. 갖고 있던 달러도 시장에 안 풀려요. 그렇죠. 그런데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꼼수가 지금 커뮤니티 뭐 주식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있는데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 근데 이걸 그러면 막겠다라고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선 그럴 테지만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복잡해집니다. 점점. RIA 계좌를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도 그 해 혹은 1년 동안 이럴 때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은 미국 주식 투자 금지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에 투자라는 게 변동성이 있어서 중간에 손실을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그러면 나올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 기간을 갖다 묶어버린다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거고 국내 주식을 또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족쇄도 네. 너무 세금 조금 감면 받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제가 한 500만 원 감면 받았어요. 근데 국내 주식을 갖고 있다가 500만 원 이상 손실이 나게 봤어. 되면 네. 그건 또 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할 만한 그것도 문제네요. 네, 유인이 될 것이냐. 그럼 멈칫멈칫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코스피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머리에서 팔고 싶어 하는데 네. 그 1년에 묶여가지고 어휴, 어깨에서 팔았어. 그럼 네. 얼마나 열받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열받는 상황인 거고 내가 손절을 하고 싶어도 야 이건 더 큰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요 정도 이상 떨어지면 안 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손절을 해버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감면받아서 세금까지 다 추징해가지고 세금까지 토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늘 쪽이 많지 않을까. 굳이라고 생각하겠죠. 굳이 이걸. 그래서 주식으로만 묶어야 된다라는 걸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또 그러면 뭘 받겠대요? 주식 말고도 채권 혹은 주식형, 채권형 ETF까지도 좀 오래 버텨도 원금 보장되는 상품들. 괜찮은 것들 그리고 플러스 현금까지도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환전해서 가지고 있기만 해도. 네. 그게 딱 아까 아나운서 말씀하신 그 딱 그거예요. 그 달러 환전 좀 해라. 5천만 원어치 우리도. 한 명당 5천만 원씩 좀 환전 좀 해줘. 그럴 거면 아주 심플하게 뭐 서학개미야 돌아와라가 아니라 갖고 있는 달러 금 모으기처럼 약간 조금 그 올드한 냄새가 나기는 하죠. 그냥 갖고 있는 달러 지금 환전을 하시면 뭔가 혜택 드릴게요. 근데 차라리 그냥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네. 차라리 그렇게 환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좌에는 1년에 예금 수수료를 한 4%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쵸.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팔았을 때 받아가는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아예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원화를 들고 예금을 1년 동안 하면 야 6% 이자 줄게. 그럼 정기예금 1년짜리 6%는 요거 할만하죠. 굉장히 고금리죠.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최대 인원 얼마까지 하면 이만큼의 세금이 나가겠구나도 심플하게 계산이 될 텐데 멋있게 제도를 만들려고 해서였을까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한테 그 지침 내린 것도 있잖아요. 네. 해외 주식에 대한 홍보를 너무 하지 말아라. 너무 네. 나 이거 보고는 야 급하긴 급하구나 지금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급하긴 급했죠. 급하죠. 그 세부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베스코 QQQ 뭐 이런 거 팔고 입금하면 혜택을 받는데 국내에 상장된 그 미국 주식 하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환전해라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근데 똑같은 거기는 한데 사실 달러가 들어오는 거는 네. 뭐 기관을 통하냐 개인이 매도하냐인데 내가 직접 직구한 주식은 혜택을 주고 간접적으로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펀드에 들어갔던 ETF에 들어갔던 그런 돈들을 환전을 하는 것들은 또 안 되고 그것도 결국에 원화로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크게 보자면 그 원화로 했던 것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미국 환전이 투자니까 되기는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갖고 왔을 때 국내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해외 투자 ETF도 돼요라고 한다고 또 그건 안 돼. 이건 또 달러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것도 막을까요, 그럼? 그렇죠. 그게 이제 취지와는 부합하니까. 아직 급하게 나온 거라서 네.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다리는데 나는 미국 주식이 지금은 고점인 것 같아. 여기서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지도 않고 요 정도면 만족스러워. 어차피 세금은 낼 생각이 있었어라고 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빼놓고 뭐 다음 달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시큰둥하고 제약이 크다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판단은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투자인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다고 해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IMA 예. 계좌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하지 마세요. 왜요? 일단은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일단은 하지 마시고 특히나 하지 마셔야 될 분들 지금 이거 5, 60대 분들이 주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은퇴 자금을 위해서 5, 60대이신 분들 하지 마시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렇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 일단은 하지 마셔라. 근로소득자는 괜찮아요? 근로소득자는 뭐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아요. 너무 결론부터 얘기하셔서 내용을 네. 안 들으시면 어떡하죠? 내용은 뒤에 가서 제가 뻥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들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왜 근로소득자들은 괜찮고 자영업자들은 안 되고 은퇴자들은 더 안 돼? 뭐 근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근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계좌예요? IMA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가 알아서 투자해주는 계좌다. 대신 돈을 굴려드립니다. 약간 증권사가 집사가 돼가지고 내 돈을 굴려주는데 아무렇게나 막 굴리는 건 아니고 네. 그 돈을 가지고 기업금융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기업금융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벤처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돈을 구할 때가 마땅치가 않죠.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투자자를 찾거나인데 투자자를 찾으려면 정말 대단한 아이템을 갖고 있거나 누가 봐도 막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거여야지 받기가 수월해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정적이니까 주로 사모펀드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죠. 네. 아니면은 이제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고요. 소규모 기업일수록. 그래서 막 미국처럼 무슨 지금의 애플이라든가 뭐 얼마나 창고에서 시작하고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벤처나 뭐 스타트업들이 돈을 모으기 어려울 거다. 네. 그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돈을 넣으면 이 돈을 그런 기업 금융에 활용될 수 있는 전문 특화된 상품을 근데 만들자. 대기업은 아닌 거죠. 그렇죠. 대기업도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 기업 금융에 이제 제한을 두기는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상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고수익이라고 엄청 광고를 하던데요. 고수익이 날 수도 있죠. 이게 3년짜리 뭐 길게는 5년짜리 7년짜리 이렇게 쭉 기간에 따라서 상품이 구성이 되는데 네. 기업금융이라는 거 제가 중소기업 입장이에요. 진짜 운전자금이 필요해. 한 달만 쓸 운전자금 이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돈을 벌 때까지는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는 어쨌든 제가 이자만 내면서라도 갖고 있어야 될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나를 믿고 묻어둘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IMA에 넣는 돈은 최소 만기가 뭐 3년. 이 돈은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못 빼요? 그렇죠.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는 쪽으로 한번 빌려준 돈은 못 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투자 자금도 못 빼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대박이 나면 예를 들어 100개 기업에다가 그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50개 기업은 망하더라도 그중에 30개 기업은 대박이 나가지고 막 10배로 성장하고 100배로 솔직히 하나만 대박 나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다 수익을 복구를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내가 1억을 가지고 한 기업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100억을 가지고 100개의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약간은 더 안정적이고 수익도 그 중에서 하나는 높여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뭐 1%의 확률로 대박 기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투자한 게 그 1%에 들어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수를 넓힐수록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돈이 모이면 3년 동안 요만한 기업들에 묻어놨을 때 요 정도 수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라고 하는 목표 수익률들이 있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일 뿐이지 안 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4%에서 8%의 고수익이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인 거지. 네. 이거를 확정해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들 이거를 적금 상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것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처럼 그런 걸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원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보장된다라는 거지 만기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깨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100개의 기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여기 2개 기업은 벌써 문을 닫았고요. 손실이 났네요. 20%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원래 만기까지 기다리시면 저희가 손실을 보든 어쨌든 원금은 보장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가시면 이 20% 손실 난 거는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수익 손실 그냥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보장되는 거는 원금밖에 없네요. 원금은 만기까지 유지해야 보장인 거고 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도 안 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수익이 크게 났다면 뭐 더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상품의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기까지 유지해야 원금 보장이다. 예금과는 그게 다르다. 네. 그리고 예금은 약속된 이자를 주지만 이건 목표 수익률을 지급을 하는 거고 또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일 잘했죠. 그러니까 수수료 좀 더 주세요. 하는 성과 보수의 개념으로 보수를 더 떼가요. 몇 %부터 가져가요? 이게 30% 또는 40% 이게 증권사가 지금 2개 증권사가 출시를 했는데 네. 보니까 한쪽은 30, 한쪽은 40%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었어요. 네. 기준 수익률은 4%. 이게 이제 목표 수익률이죠. 네. 그러니까 4만 원의 수익이 날 때까지는 운용 보수가 뭐 0점 몇 퍼센트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네. 4만 원을 초과해서 10만 원의 수익을 더 냈어요. 총 수익이 14만 원이에요. 네.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30%인 3만 원, 40%인 4만 원, 3, 4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잘했으니까 가져가겠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어느 정도 막혀 있죠. 네. 밑에도 막혀 있기는 해요.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근데 위도 이렇게 막혀 있는 구조라는 거.
수익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뭐 실질적인 근데 네. 내가 가져가는 돈은 뭐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기는 하지만 약간 배 아픈 거기도 하죠. 근데 증권사가 해주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원금 보장을 한다는 그 리스크는 증권사가 다 안는 거니까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절대 이제 착각하셔서는 안 될 게 원금이 보장이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3년 넣어놨는데 그 금액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럴지는 않을 거예요. 채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 기업이 망하더라도 그냥 저 돈 다 날렸어요가 아니라 거기 자산 뭐 정리를 좀 회수해가지고 할 정리도 테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나기는 할 텐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냥 원금만 받을 수도 있기도 하다. 절대로 증권사가 뭐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오는 그 수익률 4%, 8%라는 게 기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지. 그럼 기준이라는 말은 뭐냐? 그 기준을 넘기면 우리가 수수료 더 받을게요라고 하는 기준 수익률인 거고. 성공보수. 네, 성공보수가 언제부터 부과되느냐?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4%, 뭐 7%, 8%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투자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것이 이분들이 지금 막 되게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약간 중소기업이나 좀 벤처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한다고 하는 거 보니 원금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메워줘요, 이 사람들? 증권사 돈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지금 8조 원 넘는 증권사들만 출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만기쯤에 가가지고 증권사가 좀 부실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IMA에 모인 돈 중에 일부, 모인 돈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만큼은 돈을 따로 떼어내라. 혹시 너희들이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100%를 다 손해보지는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 IMA로 통해서 모인 돈이 뭐 1조 원이다. 그러면 그게 다 망가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중에 봤을 때 너희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한 게 한 5% 정도는 되네. 그러면 5% 정도는 안전자산을 좀 갖고 있어. 고객들 원금 보장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놨으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인기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 내놨는데 다 마감이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5, 60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왜 이분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게 지금 수익이 뭘로 잡히냐면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돼요. 여기에 이제 목돈을 넣게 되면 묶여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4%라는 수익은 3년 동안 4%가 아닙니다. 그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3년 후에 1,0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수익률이 4%라는 거니까 그게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3년짜리 뭐 5년짜리 이렇게 되면 4%씩만 하더라도 이 돈이 꽤 되겠죠. 은퇴하신 분들이 목돈을 좀 안전한 곳에다 넣어놓을 데 없을까? 예금은 좀 별론데 요거 괜찮네. 8%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막 퇴직금을 1억 2억 넣었어요. 안전하긴 하죠. 5년 뒤에 봤더니 원금은 다 보장이 돼요. 그리고 기대했던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5년치 이자를 배당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연간 2천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료가 문제예요. 그래서 앞서 직장인은 좀 괜찮지만 그 외의 분들은 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건강보험료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그 소득에 대해서 8%, 약 8%의 건보료가 부과가 돼요. 그러면 IMA를 올해 가입해서 5년 뒤 2031년 요때 만기가 됐어요. 네. 우와, 여기 이자 많이 쌓여가지고 막 2천만 원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 네. 건강보험료 5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렇죠. 2천만 원에 8% 나누기 12달 한 게 1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런 거 이게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그때 또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부담을 많이 돼요. 하시거든요. 그리고 1번 그렇게 나는 어차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프리랜서야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그나마 덜 하지만 피부양자.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별로 없어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소득밖에는 없어요. 국민연금 다 합쳐봤자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밖에 안 받아요. 이런 분들이 목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5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달콤한 한 1,000만 원을 받았다. 1,001만 원 그러면 이제 전액 소득으로 잡히니까 거기에 국민연금 합쳐가지고 2천을 초과하면 바로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가 매겨지니까 생각지도 못한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일단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냐?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아, 이게 한 번에 다 받는 걸로 칠지 아니면은 1년당으로 칠지. 그렇죠. 이거를 배당 소득이니까 중간 배당을 해주자. 어차피 수익이 나는 거 다는 못해서. 사실은 그게 낫겠네요. 그게 낫죠. 네.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것보단 중간중간 받은 게 5년 동안 몰아서 3천만 원 받는 것보단 1년에 600씩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 없고 세금 부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하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건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런데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판매된 1호 상품들은 소급해서 적용을 못합니다. 그게 된 다음에 가입하려고 해도 그때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때 하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때 하고 그래서 지금 1호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그럼 중간에 깨라고 했을 때 중간에 깨면 원금 손실 보잖아요. 아 이것도 조금 너무 그러게요. 막 급하게 나온 거 아닌가. 기업 금융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설익은 밥을 내놨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좀 공격적 투자하시는 분들은 4%에서 8%면 내가 충분히 주식으로 벌 수 있는 돈인데 네. 예금에 넣어놨을 때랑 별 차이 없는 걸 왜 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4%? 이게 근데 중간에는 돈을 못 빼? 사실은 3년 동안 3년이라는 기간도 되게 길잖아요. 요즘에 군대 2번 갔다 올 기간입니다. 3년이면. 네. 그동안에 이 돈을 절대 못 써? 라는 각오로 들어가는데 연 4% 확정도 아니고 기대? 목표 수익률이야? 그러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6월에 출시될 청년 미래적금. 네. 그것도 이거보다 높은 수익을 낼 텐데 차라리 그건 이제 뭐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건 차라리 확정이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돈을 이제 모아가는 거긴 합니다만은 차라리 그게 낫지. 비과세고. 이거를 왜 할까라는 의문은 계속 드는데. 고쳐 나가야겠네요. 그죠. 왜 완판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뜻은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죠. 예. 이게 제대로 되면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BCD인가요? 따로 네.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로만 자금이 흘러들어가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너무 급하지 않았나? 그러게요. 네. 좀 손질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는 ISA 계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는 ISA 계좌? 네. 이게 지금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되고 우대형은 400까지 네, 되고. 400까지 되는데 요거를 비과세 한도를 500으로 상향을 하거나. 이거 통과가 된 건가요? 지금 내놓으려고 그쵸? 준비 그건 중이래요. 계속 재작년부터 내놓으려고 준비 중이었던. 그리고 납입한도 2배로 늘리고. 네. 뭐 된다면 좋죠. 네. 된다면. 근데 ISA는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나쁠 건 없어요.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음. 내가 돈을 넣었다가 깨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상품을 골랐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과 손실을 가져가는 거지. 그것 자체가 무슨 IMA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는 없기 때문에 네. ISA는 일단 만들어 두셔라.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한 한도라든가 비과세나 이런 것들은 소급해서 적용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차라리 오늘 안 RIA 네. 그리고 IMA 리아랑 이마, 네, 이마 그리고 이사. ISA 계좌 중에서는 그래도 ISA는 이사는 가도 된다. 네. 이사는 하셔도 되고 해야 된다. 네. 얘만큼은 갖고 있어야 돼요. 얘는 앞으로도 혜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11월 말쯤인가 아마 그 대통령 지시였을 거예요. 국내 주식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봐라. 네. 근데 어차피 국내 주식은 다 비과세잖아요. 네. 혜택을 줄 게 이런 거밖에는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SA 같은 거에서 간접적인 혜택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한도가 늘어난다거나 비과세 혜택 그 보장이 크게 늘어난다면 나중에 소급도 되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저희가 지금 얘기할 때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예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뭐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직접 투자하기는 너무 겁나고 근데 은행에 맡겨놓기는 좀 애매하고 이래서 중간 정도를 찾는 분들은 IMA도 근데 괜찮지 이게 않을까.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IMA라는 게 계좌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퇴직연금 계좌 안에 넣을 연동이 수 안 있는 되는? 상품은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되면 좋죠. 그러게요. 되면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이상은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뭐 감독 규정이나 이런 걸 바꾼다 손 치더라도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얼마씩 내는지는 이 이자를 주는 배당을 주는 금융회사가 계산해가지고 국세청에다가 그걸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 계좌에서는 얼마 나오는 거고 요건 얼마 나오는 거 이거 계산하려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한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 돈 좀 투자하려면 너무 뭐가 복잡해가지고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